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당분간 비 대신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말부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게 느껴지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바다 안개로 인해서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해상으로 밀려났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만 있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 밤까지 또다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영덕 26도, 포항이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모레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차차 올라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해 살림을 살고 난 뒤 남는 순생애 잉여금이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두세 배나 많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경주 시민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며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 한 해 살림살이를 하고 난 뒤 남는 순세계 잉여금. 경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2천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두세 배나 많고 인구가 2배인 포항과 비교해도 2배나 많다는 사실이 지난달 처음 알려지면서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남겨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2,500억 가까이 되는 이 세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쓰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주시의 보수적인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가 0.4%, 포항시가 5.8%, 전국 평균도 8.1% 수준인데 경주시는 13.2%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주시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주민들이 생계 위기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해마다 남기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서 못 참겠다, 어떻게 할 거지 말해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적극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도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가 재난 극복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남고 해마다 남는 이 세금을 빨리 주민들에게 전액 쓸 수 있는 용기, 결단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의 소상공인 500여 명도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추석 전까지 재난극복지원금으로 조속히 집행하라며 지난 한 달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올해 1회 추경에서 지난해보다 665억 원을 정액 편성한 바 있고 2회 추경에도 코로나 재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2일부터 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출생자는 12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26일부터 접종하며 1967년부터 71년 출생자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을 받아 8월 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사전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이나 포항시 콜센터, 포항시 홈페이지, 사전 예약 안내 배너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짓겠다고 발표하자 유치 경쟁에 뛰어든 많은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건립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며 적극 유치에 나섰던 대구에서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지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기증한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연구하고 보존 관리하려면 이건희 미술관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술품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리고 나아가 한국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선 서울이 적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를 최적지로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2,500억 원의 건립비까지 시 예산으로 충당해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고 나선 대구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기대했던 비수도권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도 입지 선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전국 공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이건희 기증관 입지 선정을 전국 공모하라! 공모하라!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시민추진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재앙을 낳아 대한민국의 장기적 쇠퇴를 예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건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 부산과 경남, 창원 등 미술관 유치에 나선 다른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비판 성명을 내고 공동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정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상승한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4.5%로 한 달 전보다 4.3%포인트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긍정평가는 지난달보다 4.9%포인트 하락한 40.4%로 1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긍정평가 44.3%로 전국 3위에 올랐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36.3%로 14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또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군사 정권에 의해 단절됐던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건 1991년입니다. 경북도의회도 1991년 7월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입법 활동만큼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4대 경북도의회는 조례안이 42건에 불과했지만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11대 의회는 벌써 340건을 넘었습니다. 도민 제안도 크게 늘어나 주민 참여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6%가 기초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데 정당 공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속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과연 공천제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고 의회가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하는데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이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게 됩니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자치분권을 위해 타 시도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지방의회는 새롭게 구성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포항시 지부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웨어러블 캠을 배부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악성 민원이 많은 민원실 등에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 9개를 우선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서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포항시 예산에 반영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동의 한 여중생이 선배 중학생에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여중생이 4월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 후에도 2달가량 조건 만남을 강요한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3월 가출 뒤 함께 지내던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언니에게 일주일가량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요와 협박이 이어지자 A양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선배 언니가 찾아왔고 신체적 폭행도 가해졌습니다. 경찰 가니까 고의 현장에서 이제 경찰골 안에 있고 버티기 맞고. 폭행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야 경찰은 선배 언니를 소년원에 위탁해 A양과 분리했습니다. 경찰 신고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가족은 A양이 학기 초부터 이 선배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괴롭힌다고 좀 뭐라 해달라고 하고. A양의 친언니는 학교에 찾아가 동생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가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냥 쌤들이 일단 이제 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학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학생의 심리 안전과 회복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와 함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도 A양과 성매매를 강요했던 선배 모두 결석이 잦고 연락도 어려워 보호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변 보호는 그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였으나 그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A양이 교통사고로 숨지기 전까지 경찰과 학교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A양 가족은 학교 폭력과 조건 만남 피해자인 딸이 그동안 어디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분노합니다. 계속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했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막 불안했으니까. 인권단체는 수사기관과 교육기관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로 보고 자발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이제 돌렸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5살 여중생이 학교폭력과 성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지만 A양을 보호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9월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배달앱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고 소비자는 10% 할인 구매한 포항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북 배달앱은 9월부터 포항과 김천, 구미, 안동 등 9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하는데 포항시는 다음 달까지 포항사랑카드와 배달앱 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게 느껴지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바다 안개로 인해서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해상으로 밀려났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만 있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 밤까지 또다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영덕 26도, 포항이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모레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차차 올라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